네, 안녕하세요. 이숙TV의 이숙PD입니다. 제가 그 시사 터치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부의 세계, 어느덧 10회가 이제 지나갔고, 이제 11회를 앞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회짜리 드라마이기 때문에 클라이막스에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긴장감이 굉장히 이렇게 팍팍 솟는 그런 정도에 다가와 있는데, 그거를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11회를 전망을 하면서 긴장된 상태에서 태호도 박인규라는 복역하고 나온 협박을 하는 친구로부터 사주해서 지선우를 압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상황으로 나가면서 너무 이게 세게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태호로서 겁이 나는 거죠. 이쪽이 너무 압박을 가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박인규를 이제 좀 제어하려고 합니다. 근데 박인규는 박인규대로 돈을 더 요구하면서 지선우에게 더 압박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호는 태호대로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태호도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지선우한테 찾아와서 빨리 여기를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은 나는 네가 여기 있는 거 싫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선우 입장에서는 네가 나에게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호는 지선우 네가 나를 집착하는 거 아니야. 서로 이제 집착한다고 미룹니다. 그런데 그게 정신적으로 두 사람은 지선우가 링반지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아직도 이 태호의 뭔가를 자기 인생에서 태호로 완전히 도려낸다고 했지만은 뭔가 이렇게 말끔하지 않은 뭐가 있는 것이고, 태호는 심리적으로 아직도 김희애한테 갈구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데 실제로 다경이랑 지금 살아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지선우 보러 떠나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떠나질 않죠. 오히려 지선우는 태호에게 이제 준영이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자기를 부원장직에서 내려뜨리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서로 복수와 복수가 서로 이제 맞물리는 상황인데, 드디어 이제 이 태호가 이제 복수를 지금 지선우에게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도 가하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게 더티 게임이 되는 건데, 회계사 손재혁이 자기 친구죠. 절친인데 손재혁과 지선우가 같이 하룻밤을 자지 않습니까? 지선우가 일부러 손재혁이 회계사를 통해서 태호의 그 기업 비밀을 빼내기 위해서 하룻밤을 지샌 건데, 그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태호는 이제 감히 네가 내 친구 네가 어떻게 지선우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암암리에 이제 머릿속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걸 복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손재혁이가 아직까지 자기 부인하고의 관계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임신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텐더 아가씨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재혁이가 또 넘어갔어요. 젊은 아가씨한테. 그래서 젊은 아가씨한테 선물도 사주고 그렇게 돼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태호가 이 바텐더 아가씨를 사주해가지고 손재혁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죠. 그래서 손재혁과 고혜림이라는 실제 인물은 박선영 씨하고 이혼하게 되는 상황에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의 가정까지 암흑 속으로 빠뜨리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또 태우는 김윤기, 김윤기는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니까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어떻게 이간질을 시키냐면은 부원장직을 가지고 이간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선우의 부원장직을 뺏어가지고 이 김윤기한테 주는 걸로 원장을 사주해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이경영 자기 장인이 그 병원에 투자하게끔 해서 결국에는 지선우를 부원장직에서 사퇴시킵니다. 김윤기로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여경규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김희애를 돕는 입장에서 받아들였는데, 지선우는 극도로 화가 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김윤기가 친절하게 했던 거, 준영이를 뭐 케어해주고 신경정신 치료해준 것도 다 일부러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 거를 뺏어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큰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김윤기는 지선우에게 무슨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해해서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태호는 박인규라는 그 친구가 계속해서 이제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죽여버리겠어 라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산역으로 오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고산역이 어떤 상황이냐면, 김희애가 이제 마사지하는 그 민연소를 도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산역에서 이제 둘이서 만나서 민연소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박인규도 알았고
태호는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산역으로 오라 그래놓고 거기서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암시를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산역에 가보니까 지선우하고 민현서는 이제 지선우가 이렇게 베이지색 목도리를 그 현서에게 이렇게 씌워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안녕을 하고 갔는데 마침 민현서에게 줘야 될 뭐 무엇을 아직 못 준 거예요. 김희애가 인사를 하고 나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거꾸로 돌아갔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민현서는 이제 박인규가 또 쫓아오니까 막 도망을 가는 거죠. 그 역산에서 이리저리 막 숨다가 결국에는 또 박인규에게 들킵니다. 들켜서 잡혀서 구타를 또 당했겠죠. 구타를 당했는데 그 다음에 장면이 1회를 넘어가는데 그 장면이 아직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막 구타를 하고 목을 조르고 이러는 장면을 뒤에서 보면은 민현서는 이제 이거를 목도리를 했었기 때문에 인규는 또 민현서를 좋아하니까 민현서를 또 죽이려고 하겠죠. 죽일 만큼 미워진 거죠. 왜냐하면 민현서가 도망을 가려고 그랬으니까. 반지도 사주고 결혼 프로포즈도 했는데 이 여자애가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이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 보니까 배지식 목도리는 자기 와이프인 지선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박인규를 되게 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시신은 수습을 119에서 와서 이렇게 해 민현서인지 아니면 박인규인지 누구인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김윤기 선생이 목격을 하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를. 누군가를 떨어져 죽었다. 그럼 떨어지게 만든 사람은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구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민현서일 경우에는 박인규가 민현서를 구타해서 죽게 만든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민현서가 아닌 박인규라면은 그거는 태호가 살해를 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호가 박인규를 죽여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한다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파멸로 갈 수 있는 그 소지가 뭐냐면 만약 이제 민현서가 죽었다 해도 민현서를 죽인 사람의 살해자를 찾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박인규가 되겠죠. 또 아니면 박인규가 죽었다면은 그건 또 태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인규는 사주를 받았고 그 사주를 한 이 태호 이 두 사람이 결국에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파멸로 가는 길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경이와 이제 좋아하게 돼서 으로써 벌어지는 이혼이라는 과정, 그다음에 주위에 생긴 여러 가지 파열음, 거기에 파멸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정도까지만 분석을 해드리고 분석이라기보다는 이미 다 나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정리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